대적으로 다시 돌아온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네. 그래서 요런 아이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부분 분수, 이게 10승이면 1차부터 2차, 3차에서 9차까지, 원래는 10차까지인데, 10차까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부분 분수화 시켜 놓은 문제인데,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에서 우리는 항등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항등식의 핵심이 뭐냐면 등호의 왼편과 오른편이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 자체가 같다는 거죠. 이게 항등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 분자들에 있는 이 나머지들이라고 부르죠. 이거 나머지들의 총합이라면 오른편이 아예 이식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숫자가 없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 이퀄 2가 떠오를 테고, x 이퀄 2에 2 빼기 1 하면 1이니까요. 2 빼기 1 하면 1인데 1의 제곱도 1이죠. 그러니까 1분의가 다 되므로 우변이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질문이 됩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9까지의 질문이 되고, 이제 그것이 좌변에 집어넣은 2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니까요. 2 빼기 1의 10승 1분의고 2의 9승 플러스 1, 2의 9승 플러스 1이 답이죠. 그래서 2의 9승 암기해 놔야 되는 숫자고요. 512 더하기 1, 513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수열로 가면 요 형식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눈에 저런 애를 익혀둔다 라는 생각.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굳이 꼽은 이유는 계속 등장하는데 우리 중3 때 부분분수를 처음 봤어요. 유리식 할 때. 그리고 이제 유리식 할 때 부분분수 한 번 더 보고요. 마지막으로 수열, 수학 1의 맨 마지막 단원에 요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해질 거니까 지금부터 계속 눈에 익혀놓기. 자, 등장하는 애를 보면 fx 분의 1 역수로 돼 있죠. 그럼 저 아이도 역수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머리를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형태랑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아이디어만으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풀 수는 없을까?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상상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비율상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런 형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그거니까 한마디로 경험에 의한 암기, 그 다음에 순수한 자기 머리, 자기의 아이디어의 발상, 뭐 이 정도. 이거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요. 이게 분해하면 얘네 둘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꺼내 넣은 2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x 플러스 1분의 1. 이거 스스로 유리화해보면 아주 단순하게는 2x 마이너스 1이 앞이야, 2x 플러스 1이 앞이야. 요거마저도 헷갈리게 돼요. 내 경험도 그러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녀석은 반드시 부분분수로 만든다. 부분분수 만들 때 작은 숫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작은 애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경험치가 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2분의 1 앞으로 꺼낼 놈일 테니 2분의 1을 통째로 앞으로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1부터 2, 3, 4에 49까지 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넣느냐? 그게 아니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다음 줄만 딱 써봐도 바로 상대관계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 없고요.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맨 마지막 숫자 49, 49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97분의 1 빼기 99분의 1이 됐고요. 이 패턴에 의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숫자 하나와 우측 하단에 있는 숫자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다. 그래서 결과만 계산하면 되는데 1 빼기 99분의 1 2분의 1에 99분의 98 98은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99분의
49 만들어진다. 요런 수순의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번분수 만드는 시스템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문제를 안 넣어놨던 이유는 얘는 오히려 여기다 넣고 얘를 막 역으로 들어올리는 게 가능해요. 몇 번 안 하기 때문에. 번분수로 들어올리는 게 가능해서 역방향으로도 쉽게 풀리는 그런 뭐랄까 쌍방향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쌍방향 풀이가 다 가능한 문제라서 내가 첫 번째 시험에 안 넣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어볼 생각, 아니 제대로라기보다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풀이를 한번 해보자면 6분의 11이잖아요. 6분의 11 가분수고 가분수는 자신의 몫을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진분수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형식을 맞춰줬죠. 그리고 이제 분의 1 만들 거니까 다시 1 더하기 1분의 번분수에 의한 5분의 6이 되면 다시 한번 얘가 가분수가 되면서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형식을 1 플러스 1 플러스 두 번을 맞춰줬기 때문에 요 자리에 있는 5가 바로 1 플러스 K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K는 4다. 뭐 이 정도. 간단한 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유리 시계 계산이라고 하기에는 다항식의 연산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이 요령을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막 쿵탕쿵탕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치 당구공이 벽에 부딪히듯이 이렇게 가면 느리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풀이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머릿속에 1학년 1학기의 개념이 정당하게 들어있다면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 쫙 답을 향해 일렬로 직진하여 갈 수가 있어요. 뭐냐? 일단 역수 만들어야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다. 양변을 x로 나누어 앞뒤 것만 따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상수를 얻죠. 그 다음에 4승까지 가려면 어차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 더하기 2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x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7이다를 얻어요. 하나. 근데 요놈의 질문이라는 게 어차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얻을까에 대한 방향도 사전 고려가 있었어야 되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제곱으로 처리를 합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얘네들이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근데 상당 부분이 겹쳐요. x4승, x4승분의 1, x4승, x4승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항에 더하기 2가 나오고 여기는 중간에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 빼기 4라는 방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럼 얘가 77에 49 빼기 4니까 45가 되고 우리에게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제곱하여 45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라는 결과로 남는데요. 이때 x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둘 다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걸러내라고 주는 애가 이런 애겠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사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고 주나 0에서 1 사이라고 주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요거는 지 자체의 수가 분수, 즉 1보다 작은 수고 그걸 역수를 만들면 정수 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커지는 숫자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말하자면 얘가 0점대의 아이고 얘가 1이 넘는 크기의 숫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 음수가 나오겠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지금 니네들을 말로 납득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반사적인 행동이어야 돼요. 0에서 1 사이면 뒤가 크다. 1보다 크면 앞이 크다.
이렇게요. 워낙 그때 그 시절에 많이 봤던 문제니까. 얘가 7, 얘가 마이너스 3 루트 5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21 루트 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막힘없이 쭉 가면 다 푸는데 대략 한 30초? 1분이 잘 안 걸립니다. 이리저리 쿵탕쿵탕 하면서 이제 풀면 틀림없이 이런 건 시험에 제일 앞부분에 나올 텐데 여기서 시간을 쓰느라 뒤 문제를 못 봤어요 라는 핑계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답게 풀어줘야 한다. 제일 싫어하는 문장제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독해를 잘 한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뭐 요령이야 뭐 개개인들이 알아서 익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봤자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8할이 뭐냐면 8할 80%가 뭐냐면 이 문장을 해독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대신해 주잖아 지금. 그러면 사실은 너희들 능력이 늘어날 거리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읽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군이라는 그 작전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3단계가 있다고 하면 한 발짝, 2발짝씩이라도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남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남이 해독해주는 문제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유색 생물의 수 X, 무색 생물의 수 Y, 유색, 무색, 무색, 유색, 무색, 무색 곱하기 100 한 것이 뭐라고? 지표라고. 지표, 수질 오염 지표라고. 그래서 어느 호수에 수질 지표는 20%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고 있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X 더하기 Y분의 Y 곱하기 100 이걸 들고 있게 되네요. 이 지표를 내봤더니 20%의 생물 오염도가 나왔다. 그러면 단순히 이만한 덩어리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거를 XY의 관계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20이 5배 있으면 5고요. 그러면 우변은 5y고요. 좌변은 x 더하기 y가 돼서 x는 4y구나 이렇게 이제 이 20%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유색 생물수와 무색 생물수의 비율값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였고, 자 이번 달 호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유색 생물의 수는 2배. 유색이 뭐였냐면 x에 x. x가 2x가 되었다와 무색 생물의 수는 4배가 되었다. 4y가 되었다. 이렇게요. 분의 유색, 무색을 올리면 되니까 4y를 이렇게 올리고 100을 곱하면 이게 생물학적 지표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생물학적 지표가 유색 더하기 무색 분의 무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려는데 원래 XY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계산 못하는 게 맞지만 이미 구해놓은 4y가 곧 x다가 있기 때문에 x분의 2x 더하기 x 곱하기 100을 해서 3분의 100, 즉 33.3333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3%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라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 가보죠. 10까지는 됐으니까 그래프 얘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힐 수도 있겠지만 개념 공부가 완비된 상태에서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문제화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익히는 게 순서적으로 맞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자 지금처럼 y는 ax 더하기 b 나누기 cx 더하기 d꼴의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얘에 대한 특징을 알아내거나 할 때 쓰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였습니다. 첫 번째 cx 더하기
d는 0을 만족하는 x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가 세로 점근 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0으로 만드는 세로 점근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요. 요렇게 x합 숫자와 y합 숫자, 분모 분자에 있는 x합 숫자를 따서 그 순서를 그대로 쓰면 y 이퀄 c분의 a가 가로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저 아이를 예를 들어 표준화 시켰을 때 그 표준화의 형태가 cx 더하기 d분의 k 더하기 n 이 k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k의 역할이라는 게 양이면 1, 3, 4분면 점근선 기준으로 그리고 음이면 2, 4, 4분면 그리고 1보다 크면 밖으로 벗어나는 형태로 0에서 1 사이 숫자면 감소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축 따라 붙는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요. 이 K라는 정보가. 근데 이 K라는 정보를 표준화 없이 얻는 방법. 표준화 없이 얻는 방법이 뭐였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할 때 이 분자에 대입한 것이 k라고 했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이 결과가 k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저렇게 일반형일 때에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얘를 한번 바라보면요. 정의역이 빠졌다. 세로 점근선이란 소리예요. 치역에서 어떤 값이 빠졌다. 가로 점근선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 이퀄 1, y 이퀄 마이너스 4인 유리함수라는 말이고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y 이퀄 a-x 분의 bx 더하기 4니까요. 일단 a가 1이라는 뜻. 분모가 0 돼야 되는 값이 세로 점근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a가 1이라는 뜻.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딜 따와야 돼? 요렇게 따와야죠. 요렇게. 요 두 번째 행동. c분의 a는 x 앞의 개수, x 앞의 개수니까요. 이게 설사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x 앞의 개수에 x 앞의 개수를 따와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b인데요. 그 마이너스 b가 세로 점근선 마이너스 4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b는 4이다. a는 1, b는 4이다. 익숙해지고 훈련이 좀 될 경우에 암산도 할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 유리함수는 그 자체로 점근선에 대하여 이동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원점 중심으로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애가 유리함수였죠. 그 아이가 이제 적당히 이동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수많은 점과 선들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했어요. 일단 점근선의 교차점 m, n에 대한 점대칭 상태고요. 점대칭 상태. 그 다음에 이 m, n을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에 대한 대칭이에요. 대칭이라는 건 여기다 이렇게 꽃쟁이를 꼽고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걸 대칭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대칭이, 이런 선대칭이 하나 있고, 또 그 점대칭성 때문에 요러한 대칭성도 하나 같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m, 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꽂고 돌리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서 예, 대칭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얘가 암만 해도 문장을 읽어보면 이 두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직선을 얘기하는 있는 거고, 그럼 거꾸로 이 두 직선, 파란색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거예요. 요 두 대칭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 두 개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사실을 안다면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연립한 다음 2x는 마이너스 5 해주시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교점의 y좌표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얼른 점근선을 얻어냅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이자 점근선이죠. 그걸 보면서 얘에다 대고 즉시 즉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서 연습해볼까? x 더하기 a를 쳐다보며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면 a는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2분의 5여야 하는 거죠. a가 2분의 5여야만 그걸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그 다음 수련이 b는 얼마일까요? b는 2분의 1이어야 그 자체로 요렇게 딸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AB를 순식간에 얻어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거에도 내줬던 문제인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리함수가 하나 있고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 있다는 거예요. 2,3인 원. 여기서 가장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 건 이 중심의 좌표 2,3이 또한 점근선의 교차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모 0 되는 값 2 그리고 x 앞에 계수 3. 그래서 저 아이는 저거를 유리함수 그래프의 중심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2, 3. 그리고 2를 집어넣어 보면 6 빼기 5니까 1. 그래서 1, 3, 4분면 1, 3, 4분면에 지나는 유리 함수고 거기에다가 이 중심을 일치시켜서 원을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교점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교점 쭉 내려서 그냥 이렇게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x2, 여기에서 x3, 여기에서 x4인데 이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왜? 원의 반지름 안 줬잖아. 원의 반지름 안 줬는데 x1, x2, x3, x4는 계속 변하겠죠. 반지름 따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숫자의 정가운데 이거 x좌표에다 이렇게 각각 찍어보면 요쯤과 요쯤과 요쯤일 텐데 정확하게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x2 더하기 x3가 2일 것이고 x1 더하기 x4의 절반도 역시나 2일 거기 때문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8이다. 요즘 제가 2018년부터 이 인근 학교에 있는 역대
기출문제들을 쭉 훑어보는 뭔가 우리 학원용 자료 워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눈알이 빠져라고 학교들 기출문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쳐다보고 있다 보면 자꾸 겹치는 문제가 보이죠. 겹치는 문제가 보이죠. 많이 겹칩니다. 자주들 정말 자주도 냈더라고요. 변형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학교는 백석고인 것 같고, 지나는 사분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한마디로 그래프를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냐의 문제겠죠? 빠르게 그릴게요. 저랑 같은 과정을 겪었나 보시면 됩니다. x 이퀄 마이너스 2 점근선, y 이퀄 마이너스 2 점근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 그었으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두 개만 남는데, 그 값을 구할 때 마이너스 2를 분자해. 이거 0 만드는 마이너스 2를 분자해. 집어넣으면 4 빼기 1, 3. 3은 양수. 양수니까 이쪽과 이쪽과 요쪽. 요쪽인데, 이때 그냥 막 그리면 요 안으로 파고들 때도 있고 밖으로 나갈 때도 있겠죠. 지금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원하는 거니까 하나가 더 포인트예요. 한 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편한 게 사실은 x에다 0 넣는 거예요. x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여길 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따라가는 이런 문제가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1사분면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얘도 넘어갈게. 이 정도는 못하면 안 되지. 이것도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이냐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당신과 내가 공유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를 테니까. 자, 어떻게? y는 가로 점근선 x3이면 x-3분의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 점근선이라면 y는 1, 그러면 x분의 x가 1이어야 되니까 여기 x로 이렇게 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뭔가 있겠죠, 하나. 뒤에 뭔가 붙어야 되는데, 그때 이 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점을 지난다. 즉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가 0 되게 만들면 되는데 이 자체로 0이죠. 여기 뒤에 뭐 붙으면 0이 안 돼요. 원래 분수는 분자가 0이어야 0인 거잖아. 그래서 다 구한 거예요, 이게. x-3분의 x 이렇게요. 다음, 여기에다가 정의역 마이너스 3에서 2를 걸었습니다. 질문은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이퀄 2를 넣을 거예요. 2를 넣으면 2 빼기 3,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이 중에 그럼 큰 애가 최대값이고 작은 애가 최소값이다. 이 요령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유리함수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다가 정의역을 걸어주면 그 정의역이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걸리면 한 자리에서 쭉 감소하는 애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감소만을 하거나 일방적인 증가만을 하는 그래프에서는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의역에 주어진 양쪽 끝값이 당연하게 최대 최소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증가인지 감소인지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넣어서 큰 애가 최대, 작은 애가 최소. 요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정근선 끼고 중간에 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혹시라도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최대 최소 못 물어봅니다. 점근선을 중간에 끼면 얘는 무한대로 내려가죠. 무한소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가 없고요. 무한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에 그 점근선을 넣질 않아요. 함수값이 없는데. 그래서 정의역에 중간에 점근선을 끼우는 건 사실상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양 끝값을 넣어라. 습관이 되지만 않게 하세요. 2차 함수나 3차 함수에 그랬다가는 망할 테니. 다음 이 문제 지난번 시험에도 있었어요. 다들 맞았나요? 13번. 지난번 시험에도, 지난번 프린트에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중요해서 그랬어요. 비슷한 유형의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 x 이퀄 2와 1을 점근선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이제 질문하기도 지겨운데 어떤 직선이냐면 2,0을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2,0을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여기서 2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세로 점근선이 x축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선이 뱅글뱅글 도는데 그 도는 직선이 이 그래프, 양쪽에 있는 그래프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공식 용어 중에 이 유리함수를 부르는 기하학적 용어가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두 개로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쌍곡선이에요. 쌍곡선과 이 직선 하나가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어찌 해야 될까? 지금처럼 그리면 안 만나죠. 이쪽 정근선 타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상태인 기울기 m이 정수로 몇 개나 있으며 그 최대값이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만나죠. 이렇게 하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수의 기울기면 안 만납니다. 음수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 정근선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면 안 만난다는 건데 언제까지 안 만나냐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요렇게 여길 지나고 관통하고 얘랑 닿았다 치고 접할 때까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나요. 요거보다 내려가면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계는 접의 상태였다. 접의 상태였다. 그 접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원래는 미분을 해야죠. 접이니까요. 접선이 미분이거든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고1이 접을 다룰 수 있는 건 그냥 D제로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제로. 근데 D제로는 2차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의 그 고1 과정에 등장하느냐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인데 바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예요.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올려. 그럼 x는 m x-2의 제곱 m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넘겨. 그러면 mx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x 더하기 4m 이퀄 0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의 판별식인 d0를 써주시면 그 조건 하에 등장하는 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바로 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뜻한다고요. 그러니 조건이 뭐라고? m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요. 작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1로 올라가는 게 작아지는 거죠. 그 중에 정수 m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 말은 마이너스 8분의 1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정수가 얼마냐? 라는 질문이고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됐죠?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마는.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되고, K를 집어넣으면서 만들어도 되고. 이거 원래 3초 컷의 문제인데, 내용을 알면 3초 컷의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아예 답조차를 못하게 되죠. 요런 얘기입니다. 원래 태생이 y는 x 대칭이 태생이라고요. 뭐가? 유리함수라는 애가 1로 되든 간에 지 원형에서 y는 x 대칭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옮기는 거야,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이 점근선의 교차점을. 그럼 점근선의 교차점이 점근선의 교차점이 이리로 이동했다가 요만큼만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얘에 대한 대칭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은 딱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냐면 요 순간에만 일어난다고요. 요 순간에만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를 끼워서 딱 돌렸을 때 제자리로 가죠. 그러니까 언제여야 한다고요? 언제여야 된다고요? 요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이게 딱 5를 보는 순간 k도 5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초 컷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죠. K가 0만 아니라고 그랬지 뭐 음해장수인지 양해장수인지 말을 안 해가지고 K가 양수라는 전제를 먼저 한번 하시고 K가 음수라는 전제를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 같은 경우는 4와
8에 점근선을 가지고 K가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 K가 음수네? 아,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1, 2, 4, 4분면을 지난다를 순간적으로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오케이.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갖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갖게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K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점근선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1, 4분면을 절대 못 지나는 그래프가 되죠. 1, 4분면을 절대 못 지나는 그래프가 돼서 이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데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깨닫고 아, K는 양수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K 이퀄 양수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4, 8 하고 한쪽은 이쪽에 그려지니까 1, 4분면은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요게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 2, 3, 4분면을 다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가 조건이에요. 이 위로 올라갈 때 지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0, 얼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에다가 0을 넣습니다. 0을 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K 더하기 8이 양수여야 한다. 이걸 지키는데요. 여기서 유의사항 하나. 0 될까 안 될까 이거. 0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뭐냐면요. 1, 2, 4, 4분만을 지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점을 얘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아이는 1, 2, 4, 4분면 말고 또 3, 4분면도 지나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경계는 4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려요. 대부분 다. 이 등호 여부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다도 상관없습니다. 1, 2, 4, 4분면만을 지나고 그랬으니까. 닿으면 안 되는 애는 어떤 애냐면 마이너스 5 아이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하고 K가 양수니까 이쪽에 그려지는데 이건 아무 문제 없고 얘가 이제 이 선으로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게 하려면 반드시 1, 4분면 위로 요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0을 집어넣으면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분의 K 빼기 3이 되는데요. 이 Y절편인 5분의 K 빼기 3이라는 애가 양수여야 한다는 건 분명한데 0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0이 될 수 있느냐. 이게 0이 돼버리면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1, 4분면을 안 지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호를 못 넣어요. 이 두 개의 조건이죠. 두 개의 조건을 K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K는 32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정수의 개수는 한쪽에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이 안 들어가면 그냥 두 숫자 빼기로 했잖아요. 17개입니다. 17개. 이게 여기도 등호를 빼버리면 16개가 되죠. 그래서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넉넉하게 그냥 크다, 작다, 러프하게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등호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입을 하면서 알아보기.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답지 해설지가 좀 잘못됐어요. 해설을 하면서 이거 답이 뭐냐면 원래 답으로 하면 2번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니은만 정답입니다. 니은만. 이거는 이 해설을 쓴 자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보시죠. 절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이 쳐져 있는 문제는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고 그랬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래프인데다가 절편 등등이 정수값으로 똑 떨어지는 애라서 꽤나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점근선이 세로 점근선은 x 이퀄 0, 즉 y축이고요. 가로 점근선은 마이너스 1에 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제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1을 꽤나 키워볼게요. 그리고 k 값이 양수 2이므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이쪽에. x절편이 얼마냐? 2예요.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이게. 제가 이 아랫부분을 지금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x축 방향,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래프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근선이 같이 올라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같이 올라와서 얘가 그 점근선을 따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fx를 그려놓고 양수 AB, 근데 A가 작고 B가 큰 상태에서 이걸 만족시킬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 또는 해설을 쓴 자가 착각을 한 것은 뭐냐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높이 서로 같으면 여기 A, 여기 B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A는 왼쪽에 생기고 2를 기준으로 B는 오른쪽에 생겨야 돼. 요 말이거든요, 지금. 기억번이. 그래놓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0에서 2 사이인 건 맞는데 이게 요쪽에 한계선이 있잖아요, 지금. B가 이 둘의 높이가 서로 같은 애가 생기려면, 발생하려면 B라는 높이, 아니, 뭐라고 그럴까, 이거. 하여튼, 높이가 같다가 점근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점근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B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을 찾아서, 이 높이가 얘가 1 될 때를 찾아보시면 x에 1 넣으면 1 되거든요. a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생겨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의 정답은 0에서 2 사이가 아니라 1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럼 1에서 2 사이의 숫자도 0에서 2 사이의 숫자가 맞잖아요.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억지로 하자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 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냈는데 거기다가 실수 전체라고 답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내려는 답은 실수 전체 안에 있는 게 맞잖아요. 이 주장이랑 비슷한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A가 가지는 최소 범위, 제한 범위를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래서 A는 1에서 2 사이여야 하고요. FB, 즉 이 높이가 이제 FB인데 FB는 0에서 1 사이가 맞고요. 이 짓은 뭐 왜 시킨 건지 알 수가 없네.
FA와 FB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 자체로 안 쓰고 EFA라든가 EFB라든가 쓰면 되는데 굳이 집어넣어 놓고 둘이 연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질적으로 조금 왜 넣나 잘 모르겠는 문제입니다. 틀렸대요. 요것도 지난번에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통틀어서 얘 난이도가 가장 높았겠죠?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닌가? 20번이 더 어려웠을래나? 허기사. 고등학생들에게 원래 극악의 문제는 자취죠. 네, 자취 제일 싫어하는데. anyway.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잘 들어봅시다. x는 4의 정근선을 가지고 있고요. 4를 그리고 y는 1에 다시 정근선이 있고요. 과장을 좀 해서 그렸습니다. y는 1에 정근선이 있고 4를 분자에 넣어보면 4 플러스 a인데 원래 a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야 맞지만 여기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4는 0보다 크게 되죠. 0보다 크게 되니까 양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점선 표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접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때 여기다가 45도 직선 y는 x를 갖다 대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를 구해주세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린 게 정확하게 교점이 3개 되는 녀석이죠. 정확하게 교점이 3개 되는 녀석이고 이게 그럼 3개가 아닌 순간이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애는 누구? A예요. A. 이 A라는 애는 말하자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K의 역할이죠. 그 K라는 숫자에 영향을 끼치는 녀석인데 걔에 따라 어떻게 되냐 하면 K가 작아질 경우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텐데 안으로 들어온 애가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3점입니다. 하나, 둘, 3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K가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게 문제인데 이쪽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쪽도 바깥으로 나가죠. 이쪽이 심하게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심하게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요 아래에서 접어 올리잖아요. 일로. 접어 올렸을 경우 파란색 선과 안 만나게 되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교점이 1개라고 부르는 상태고 이런 상태를 교점 3개라고 부르는 상태일 때 우리는 어딜 구해야 돼요? 교점이 2개인 상태를 구해야죠. 거기가 경계일 테니까요. 그럼 어떤 상태가 교점 2개의 상태일까? 이제 지우고 얘기할까요? 헷갈리니까. 자, 어떤 상태가 교점 2개의 상태일까요? 의외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요렇게 휘어 올라가면서 2개가 됩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2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어떤 상태?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또 접의 상태죠. 접하는 A값을 구하는 겁니다. 접은 유일하게 D0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절대값 x-4분의 x 플러스 a와 x를 이렇게 연립해서 D0를 써야겠는데, 예, 이 절대값 없애려고 양변 제곱하면 4차 함수 나와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절대값을 직접 벗겨야 되는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이게 fx의 절대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이렇게 됐지. 이때 이 절대값의 역할은 그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란 뜻.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기 자신이 절대값을 씌운 후에도 그대로 자기 자신은 유지된다. 그러면 그게 양수인 플러스 fx인 거예요. 그리고 뒤집혀 올라왔다. 이 뒤집힌다의 뜻이 x축 대칭을 뜻하는 건데, 뒤집히면 그 자리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fx.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x fx인 거예요. 이 절대값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접하게 시키려는 대상의 그래프가 원래 가만히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인지 아니면 내려가 버렸어야 될 놈에 접혀 올라온 부분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얘는 접혀 올라온 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신 그래프와 y는 x가 접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x 플러스 a 올라가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 이거 D0 써주시면 9-4a는 0 해서 a는 4분의 9라는 값이 나와요. a는 4분의 9. 그러니 접할 때가 4분의 9고, 예, 그거보다 작아질 때, 예, 그거보다 작아져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3점이 되는 겁니다. 경계는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할 건데 경계가 포함일까 불포함일까? 어차피 정수 구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긴 해요. 예, 근데 점 2개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예, 그러니까 불포함입니다. 불포함. 근데 이대로 갔으면 사실은 정수는 무한계죠. 음수까지 다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막아놓은 게 이거라고요. 예,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했으니, 예,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4분의 9가 2.25니까요. 총 6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2번 설명 듣는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 20번. 뭐 별거 아닌 아주 쉬운 원형의 그래프 y는 x분의 1을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울기는 2로 고정인데 y절편을 몰라서 움직이는 평행 이동하는 직선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죠. 움직여요. 예, 그리고 이 녀석의 중점을 뭐 요쯤 되려나? 예, P라 하고 그 x, y라 하고, 예, 여기 a, 여기 b, 이거 두 개의 길이 서로 같다. 뭐 이런 표시인데요. k를 끝까지 안 줄 거래요. 그럼 k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움직일 테고, 그럼 이 직선이 쭉 올라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교점들을 만들어 낼 텐데, 그때마다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점이 움직여 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취는
도형으로 단어를 바꾸시면 돼요. 예, 자취의 방정식 구하시오, 도형의 방정식 구하시오. 이렇게. 좀 당신들이 배운 도형이 많아야 3개예요. 많아야 3개. 예. 직선, 원, 2차 함수. 직선은 진짜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직선이죠, 지금. 그러니까 찍을래도 직선으로 찍어야 되고, 요 원점 딱 이게 지나갈 경우에 원점이 중심인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 y절편도 없는, 아마도 정답은 y = mx 정도 될 거예요. 요 m만 잘 찍어 넣으시면 돼요. 이게 정밀하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 같아 이래도 답이에요. 알겠죠? 시험에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정해를 보여주겠습니다. 정해는 일단 이 xy가 하나의 문자로 관계식을 가지는 i여야 하니까 a와 b의 중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알파 콤마 알파분의 1 베타 콤마 베타분의 1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p라는 점은 알고 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제가 뭐 했나 한번 본인이 평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뭘 한 걸까요? 이쪽 곡선 위에 있는 교점, 이 직선과 이 유리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걔가 유리함수 위에 있는 애니까 y좌표는 당연히 알파분의 1이죠. 그리고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해서 반을 한 거예요. 중점을 구하는 일을 그대로 한 거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얘야 뭐 정리할 것도 없겠지만 얘는 2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점을 a, a분의 1로 잡을 수도 있고 p, p분의 1로 잡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알파 베타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 뒤로 이루어질 일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와 2x 플러스 k라고 하는 뜬금없이 튀어나온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인 거라고요. 올려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k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즉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이다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그 다음 진행이 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였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알파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얼마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상한데? 제가 뭘 잘못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k군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나 뭘 자꾸 잘못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걸리니까 요게 2분의 k고요. 예. 이렇습니다.
요게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흔히 쓰이는 방식인 매개변수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매개변수. 이걸 x좌표를 마이너스 4분의 k, y좌표를 2분의 k라고 할 때 요 p점은 어떤 자취를 그려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2분의 k이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k이다. 그래서 수학 이라는 영역 안에서 수학이라는 파트 안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매개 변수의 소거라는 법이 있어요. 매개 변수를 소거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요. 매개 변수의 소거. 그러니까 이 k를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k가 없어지나요? k는 2y, k는 마이너스 4x. 그런 다음에 같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개 변수가 소거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는 2y. 이거를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의 소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매개 변수의 소거.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 나오면 그 자체로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혹시 정의역이 한계가 있나 없나 그거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 중에 제한 조건이 걸리나 안 걸리나. 근데 이 K에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X와 Y에도 제한 조건이 없어서 영원히 이어지는 직선이 됩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예요. 이건 뭐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구해보라는 얘기죠. 뭐. 근데 얘를 1로 넘길 수도 있는데 F서클, F서클, Fx는 X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F 인버스를 이렇게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F 인버스를 구하죠. 3x 더하기 a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fx에 대하여 F 인버스 x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요령 이쪽 대각선에 있는 두 숫자를 위치를 바꾸는데요. 위치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도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며 부호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로 가. 근데 부호도 바꿔. 그러면 2x가 되죠. 3이 이 자리로 와. 그런데 부호도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a 더하기 x 이렇게. 그럼 인버스 구한 거예요. 그리고 F서클 F는 3 열고 플러스 A 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연 다음에 X자리를 벌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fx를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요. 이거를 열심히 정리를 하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9 플러스 a x 더하기 a 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4까지 정리가 돼요. 얘네 둘이 항상 같대요. 그렇게 말하면 9 플러스 a가 2가 되면서 동시에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어느 경우에도 a가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센수학을 편집한 거고, 여러분의 원본에 준 문제가 대략 50여 문제. 거기서
27문제, 21문제 이렇게 줄였으니까 대략 한 3분의 2, 70%가량을 본 건데 원래 있던 애도 편집한 50몇 문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유형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특징이 원래 그 센수합도 C단계에 가면 약간 레벨이 높은 애들을 내곤 하는데 요게 살짝 귀찮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그닥 안 어려워요. 센수학 C단계까지도. 예. 유리함수, 무리함수 올라가면 레벨이 올라가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러니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갈 내신 출제 조망이나 자유스토리 등등을 더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대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함수론도 마찬가지지만.